한국 사람한테 가고 싶은 여행지를 꼽으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5위 안에 매번 드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관광의 나라 태국인데요. 친절한 미소와 항상 외국인을 반겨주는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마사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고급스러운 마사지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마사지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UFC나 격투기 시합에 자주 등장하는 무에타이 원조 국가, 세계 3대 음식으로 꼽히는 태국 음식 등 셀 수 없이 많은 관광 대국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광대국인 태국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국 문화가 대중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도대체 최근이면 몰라도 예전부터 한국 문화가 인기가 있었다는 게 무슨 소리야? 하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저와 함께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태국은 정말로 굉장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해 있어 동남아시아 물류 거점으로도 유명한데요. 즉 저렴한 인건비와 더불어 동남아시아의 물류 거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일본은 예전부터 태국을 자국의 동남아 교역 거점으로 집중 투자를 하였고 태국 전체 해외 투자액이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일본 애니를 포함한 일본 대중문화는 태국에서도 인기가 매우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태국인 코스프레이어도 활동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태국에서 일본어를 표기한 곳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오래되고 단단한 문화적 기반을 가진 일본 문화로부터 한국 문화가 그 경쟁력을 뺏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일본과 홍콩의 몰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 문화적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했던 일본이 90년대부터 심각한 경제 불황에 진입하자 문화적 경쟁력이 적잖이 퇴보하고 말았고요. 또한 홍콩도 1997년 중국 본토에 편입이 되어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기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한국 문화가 일본과 홍콩이 남긴 공백을 절묘하게 파고들어서 한국 문화가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를 전후해서 중국에서 별은 내 가슴이라는 드라마가 데이트를 치고 H.O.T가 베이징 공연을 계기로 동아시아 전체가 한국 문화의 가능성이 깜짝 놀랐는데요. 이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일본 문화의 성지인 태국에서도 점점 문화적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게 처음 계기는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방영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02년 드라마 가을 동화를 시작으로 한국 드라마를 고정적으로 방영하는 태국 TV 채널이 증가하였고요. 호텔리어, 맛있는 청혼, 겨울연가, 허준 등 한국 TV 드라마의 대히트로 영화, 온라인 게임, 한류 소설 등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한국 드라마의 인기 요인이 뭐냐 하면요. 먼저 줄거리하고 구성 요소가 참신하다고 합니다. 태국 드라마의 특징을 보면 일단 우리나라 드라마처럼 15부 안팎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주인공들이 도시에 살고 하나같이 미남 미녀들이 많습니다. 혼혈이 많다고 합니다. 불교 국가라서 그런지 다소 봉건적인 사회상을 반영해서 태국 여자, 외국 남자, 종교 문제, 태국 음식들이 등장하여 조금은 유치한 사랑을 과장된 연기와 줄거리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드라마의 단골로 등장하는 불치병이나 교통사고 같은 욕하면서 본다라는 부분이 부족해서 한국 드라마가 처음 방영될 때 참신한 소재와 영상미가 태국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영화도 흥행에 성공해서 2006년, 2009년 총 90편의 한국 영화가 개봉했었고 엽기적인 그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최장 3개월 동안 상영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한국 올로케로 찍은 꾸엄모어라는 태국 영화는 태국의 한류가 전파되는데 역대급 중간 게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 하면 교민들 사이에는 한국을 알려준 게 겨울연가라면 한국을 유명하게 한 대표작은 꾸엄모어라고 할 정도로 데이트를 쳤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주연으로 출연한 무명 신인 배우는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고 태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과 한국 관광 판도를 뒤엎은 영화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태국에 거주할 때 태국 친구들과 5번 넘게 본 추억이 있네요. 또 하나 엄청나게 태국을 강타한 건 K-팝이었습니다. 드라마, 영화가 선발투수 역할을 했다면 마무리는 K-팝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태국은 아시아 음반 시장 중 한국, 일본에 이어 밀리언셀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2022년 기준 태국 전체 음악 시장 기준은 약 3억 달러 정도로 작지는 않은 시장입니다. 또한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및 안정적인 4G 인프라 기반으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9,200만 달러에 달하면서 현재는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3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현재 K-팝이 진출하기에 더 유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음원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한 태국 내 K-팝 유행이 큰 이변이 없는 한 지속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태국에서 한국 음악이 유행한 계기가 정말 특이한데요. 이게 한국 기획사가 치밀한 기획을 통해서 태국 음악 시장에 계획적으로 진출한 게 아니라 젊은이들 사이에 자생적으로 유행을 했다는 겁니다. 2010년도 초중반 사이에 방콕을 여행하신 분들은 큰 쇼핑몰에서 항상 한국 그룹 커버 댄스 대회를 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0년 초중반 이후를 기점으로 유튜브나 디지털 음악 같은 음원 스트리밍을 통해 한국 음악을 접하기 쉬운 환경으로 변하자 태국 젊은 세대들한테 K-팝은 힙하고 쿨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 자체적으로 한국 가수들을 우상화하였고 이게 나중에는 한국 가수들의 퍼포먼스를 따라하는 커버 댄스라는 서브컬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대형 쇼핑센터나 대기업들이 이런 커버 댄스 그룹들에게 상금을 주고 대회도 개최하고 의도적으로 매장에 한국 음악을 틀게 되었고 이 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소비를 주도하는 나이가 되자 한국에 대한 호감으로 바뀌어갔고 이게 지금 태국 내 한국 문화의 흥행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젊은이들의 한국 문화 선호의 끝판왕의 아이콘이 블랙핑크 리사라고 생각합니다. 리사는 초등학생 때부터 빅뱅과 2NE1 등 K-팝 가수를 좋아했고 노래와 춤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댄스 학원을 다녔고 댄스 크루에 합류하여 활동하면서 노래 경연대회 등 여러 댄스 경연대회에 나간 경험이 있는데요. 2010년 YG 엔터테인먼트 태국 오디션 유일하게 합격한 참가자라고 합니다. 2011년 14살 때부터 5년 3개월 동안 연습생으로 생활했고 K-팝 3세대 대표 아이돌 멤버로 하나로서 미국 빌보드, 포브스, 롤링스톤, 타임지, 블룸버그, 일본의 오리콘 등 해외 관련 차트들에서 현재까지 수많은 기록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1년 태국 내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신적 존재로 여겨지며 프라우 짜노차 태국 총리는 치열한 한국 음악 산업에서 힘든 훈련과 연습을 과정을 거쳐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가 된 리사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OTT와 유튜브의 성장으로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어느 나라 영화 드라마를 좋아하느냐의 질문에 한국 42, 미국 32.1%, 중국 15.2%로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문화 분야에서 태국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서 한국이 5점 만점에 3.92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태국 내 한국 문화는 더 이상 서브컬처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태국인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소비하는 하나의 대중문화가 돼버렸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음악, 음식, 영화, 드라마 등 태국인들 삶의 한국 문화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우리가 앞으로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